참 시장 앞으로입니다. 시장을 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정치라는 게 때로는 말장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장이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11월 달에 장하고 지금 장을 보면 사실 10월 달만 해도 거의 2008년 사태 생각나면서 박살나는 것 같았잖아요. 그쵸? 이제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난세 비관론자들이 덕실덕실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 시작점이 10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만약에 0에서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영원에서 시작했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시작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액면가라는 걸 줬습니다. 이런 걸 왜 주는지 모르겠냐면은 코스피는 5,000원짜리 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닥은 500원짜리 이렇게 주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00배 또는 제가 조금 너무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 5,000배 또는 500원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퍼주다, 고 PR이다 이런 거는 이게 하나 이제 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점을 만약에 0에서 생겼으면 이런 게 안 생겨요. 근데 시작점을 이제 붕 띄워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시장이 어느새 거의 다시 이제 60일선 거의 이제 2달 만이죠. 10월 4일 날 코스피가 10월 4일 날 60일선을 깼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70이니까 얼마예요? 한 40포인트 남았죠.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10월 한 4일 정도 2일 정도에 깼었는데 이게 740이니까 대략 한 30포인트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많이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21선 위치에서는 이런 잔망구전 흐름이 잘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 드린 거냐면 61선까지 가면 바로 안 빠지고 오히려 슈팅이 납니다. 그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근데 워낙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모현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래서 제가 21선에서는 웬만하면 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는 화면에서 21선에서는 계속 저항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도 밀려버립니다. 왜냐면 21선은 단기 애들이라서 그래요. 애들이 되게 성격이 급합니다. 짧은 애들이에요. 대신 근데 그 주식이 61선까지 와버리면 거기서는 일단 돌파를 합니다. 61선에서 바로 밀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61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장이 물론 이제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주가 수준의 힘을 보면 61선은 뚫는 겁니다. 코스피가 2200 이상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힘은. 주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절대 겁먹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시장 힘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적어볼게요. 오늘 23일인데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어요. 매수를 했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럼 항상 좀 드린 이야기가 있죠.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개인이지만은 이 수급 분석에서는 개인과 거꾸로 가는 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도 지금 올랐습니다. 플러스 한 4% 개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게 지금의 많은 변수 중에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화면은 지금 HTS 화면이라 지난 금요일 종가가 나옵니다만 지금 유가가 WTI가 54불까지 올라갔어요.
유가가 폭등 아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은 하나의 이게 또 원자재가 하나의 경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도 같이 올라버립니다. 계속 이제 우리의 꽃이죠. 뭐 풍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물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차트는 무지하게 좋아도 잘 안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엄청 크고 힘이 좋은 거라면 여기서 붙어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약간은 좀 싸게 샀으면 조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 힘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경기 지표예요. 그쵸? 근데 이번 주는 유가가 급락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이번 주는. 지금 54불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50불 밑으로 내리꽂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치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트레이더들이 무서워서 지금 하방 배팅을 잘 못해요.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이번 주 오늘이 3일이죠. 6일하고 7일 날 오펙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요새 좀 느꼈던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를 제가 50대 정도로 잡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저도 나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용어들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오펙입니다. 오펙. 예, 석유 수출기구라고 그럽니다. 세계 석유 수출기구. 중동이 기반으로 된 유가 관련해서 어떤 회의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6일하고 7일 날 오펙 정례회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우디는 감산을 하려고 합니다. 한 50만 배럴 정도. 감산은 유가 하락 요인입니다. 감산은 공급이 작으니까 유가 상승 요인이죠. 그렇죠. 증산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하락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채굴을 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너무 내려버리니까 사우디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지 웃긴 영감탱이가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가 원래 100만 배럴을 감소하려고 했었어요. 100만 배럴을 하루에 1일 기준 100만 배럴을 감소하려고 유가가 너무 내려가니까 100만 배럴 정도를 감소하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유가 더 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눈치 봐가지고 지금 50만 배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일단은 트럼프는 계속 유가 약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유가 약세는 정시에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40불 이상 가버리면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정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중동 오일머니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의 감산을 조금 감소시켜 준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눈에 맞았지만은 만약에 감산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유가의 하방 경쟁이 조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정유주 오르고 화학주 오르고 이런 거 볼 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시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배럴은 단입니다. 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좋은 걸로 환산하면 100리터가 리터는 이해가 쉽죠. 뭐 기름 넣잖아요. 100리터가 1배럴입니다. 단위일 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100리터에 지금 55불 하면 뭐 그냥 1100원 잡고 66,000원 한다는 이야기면 5만 얼마야? 100. 6만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100리터의 시꺼먼 원유가 6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공하고 뭐 마진 빼가지고 휘발유 1,400원에 파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세금이 이빨 많죠. 나쁜 놈들이죠. 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유가의 급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갔냐 엔화.
엔화는 하나의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환율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112에서 113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화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오늘 많이 내렸는데 내려오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환율은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원화의 가치는 높아진 겁니다. 예, 높아졌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이게 환율이 내려오면 달러를, 내가 100달러를 바꾸고 싶을 때 집어넣는 돈이 113만원에서 111만원으로 줄어들죠. 내 돈의 가치가 좋은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원화가 하락했다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뭐 수출기업 주가가 어떠고 그런 소리 하면은 초짜 소리 듣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는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순매수 자극 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는 외국인이 귀신같이 주식을 이빠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뭐 위안화는 제가 안 봤는데 뭐 위안화도 조금 이제 멈춰 있겠죠. 그래서 엔화의 흐름 약세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위험자산이라 그래요. 위험자산에 대해서 선호해서는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할 겁니다. 왜? 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무역협상이 마무리하기 전에 마감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막판에 확 땡겨놨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은 뻥카가 많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한 170포인트요. S&P가 한 50포인트 정도인데, 그럼 대충 계산하면 2% 올랐잖아요. 그럼 다우는 대략 500포인트짜리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은 아침에 500포인트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요. 그건 26,000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여기서 쓰리바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쵸? 이건 엄청 강한 겁니다. 상승 에너지가 조정 에너지보다 상승 에너지가 훨씬 높아요. 물론 이제 선반영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떠나가지고 여기서 유가까지 딱 붙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적으로 오늘 다시 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작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12월장에 대해서 그림을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외국인도 사지, 원화도 강하지. 그쵸? 그걸 하나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올려놨는데 12월 달은 보통 코스피가 강합니다. 맨날 시황을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해줘봤자 남의 소리로 듣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톡방에서 말씀드립니다.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시장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 ADR이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ADR이 120% 올라가면 과열입니다.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열이란 말은 종목별 순환매가 안 들고 시가총액 대형주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바로 이 전 영상이 바로 대형주의 순환이 돕니다라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둘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빨리 올라가거나 이게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파란선 지수가 올라가든 빨간선 ADR이 내려오든 종목 순환이 내려오든 두 놈은 푸게 돼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죠? 그럼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랑은 다른데요. 이미 훅 빠졌어요. 이미 지금 100%가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은 그나마 지난 일주일 동안에 헐러내린 종목이 많아가지고, 또 발음이 이상한데 누가 제가 헐러내렸다 그러니까 흉내내고 웃는 분이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쌀은 됩니다. 쌀. 네. 헐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던데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왜 오늘 자꾸 공방에서 신라젠 올라가는 게 시장이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느냐 아세요? 신라젠은 셀트리온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라젠하고 움직이는 친구는 바이로메드나 어디 갔냐 이거. 바이로메드나 HLB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설픈 애새끼들, 죄송합니다.